ITQ 파워포인트 2019년 6월 기출문제 B형 슬라이드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지 와서 보시면 슬라이드 1번을 만들기 전에 전체 구성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용지의 크기를 A4 사이즈로 만들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2번 페이지부터 6번 페이지에 들어가는 바탕에 해당하는 이 제목 부분과 로고와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오셔서 새로운 문서창을 여시고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사이즈부터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시면 디자인을 누르시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사이즈를 A4 용지로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옆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바꿨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 2번 페이지부터 6번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배경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 제목 부분과 로고와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에서 사용할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보기에 가셔가지고 눌러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지금 화면이 아닌 배경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 저희가 보고 있던 화면이 사라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드는 화면 들어왔습니다. 옆에 보면 목차에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있으신데요. 위에 1번이라는 게 대표 슬라이드, 여기서 그리시면 저희가 새로 추가하는 모든 슬라이드에는 이 이미지가 나오도록 대표 이미지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에서 레이아웃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건 상단에 제목 도형이 들어가고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 그다음 로고가 들어가는 그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과 가장 가까운 건 위에서부터 7번째 제목만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ITQ 홈페이지에서 올려놓는 정답 파일도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레이아웃을 여기 제목만 레이아웃을 선택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위에서부터 7번째 제목만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위 상단에 도형이랑 그 다음에 제목 텍스트 박스랑 로고랑 페이지 번호시죠. 일단 저희가 텍스트 박스는 제목 텍스트 박스는 필요하시니까 놔두시고요. 저희한테 그 텍스트 박스 밑에 깔리는 밑에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형은 두 가지 도형이 겹쳐져 있습니다. 밑에 깔린 도형은 평행사변형이고요. 그 위에 깔린 것도 평행사변형인데 좌우가 바꿔져 있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시면 여기 삽입에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저 제목 부분을 만드시는데 삽입에 가셔가지고 도형을 클릭하시면 여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오른쪽 꼭대기 모서리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크기는 얼마나 이렇게 그리시냐면 제목만 레이아웃에 이 제목 텍스트 박스의 편집의 니은자 받침까지만 편집의 니은자 받침까지 크기로만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지금 밑에 깔리는 평행사변형이 그려졌습니다. 평행사변형 그리셨는데요. 이 평행사변형을 보시면 지금 색상이나 그 다음에 문제지에 있는 출력 상태를 보면은 검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테두리로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이 도형에 대한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는 도형에 대한 테두리에 대한 설정에 대한 지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ITQ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정답 파일과 문제지의 출력 문제지에서 보이는 상태를 고려해서 일단 도형을 그리시고 나서 서식에 가셔가지고 채우기 색깔을 일단 비슷한 걸로 하나 골라주시고요. 비슷한 색깔 골라주시고 테두리 색깔은 지금 기본값이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검정으로 바꿔주시는데 좀 굵으시잖아요. 정답 파일이 올라와 있는 두께를 보시면 두께는 4분의 1 PT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또 문제지랑도 비슷해지시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의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처음에 도형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윤곽선을 검은색과 그 다음에 두께를 4분의 1 피트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그려지는 모든 도형은 이 기본 설정에 의해서 그려지게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올라가는 평행사변형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여기 홈에 가셔서 얘를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요. 홈에 가셔가지고 그냥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평행사변 설정하신 다음에 요쯤에 오셔서 한 요 정도
크기로 그려주시고 나서요. 지금은 여기가 지금 나란히 이렇게 돼 있으시죠?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셔가지고 서식에 정렬에 가시면 좌우 대칭이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해서 돌려주시면 좌우가 바뀌어서 지금 요것과 모양이 같아지셨습니다. 조금 크기가 작다 싶으시면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늘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늘려갖고 가운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기본 도형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했던 채우기 색깔과 테두리 설정으로 그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채우기 색깔이 다르시죠? 그럼 선택한 상태에서 채우기 색깔을 갖다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제목 부분의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위에 뭐가 올라가시나요? 목차라고 하는 제목이 올라가시죠? 다른 그 제목이 들어가시듯이. 그래서 저희가 목차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제목만 레이아웃을 선택했을 때 맨 처음에 위에 있던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도형 밑에 깔려 있는데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앞으로 가져오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옮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지금 정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위로만 올리실 때는 키보드에 있는 방향화살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화살표를 이렇게 한 서너 번 쳐주시면 가운데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목에 대한 서체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구성 요구 조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조건 중에 있는데 2번부터 6번에 들어간 슬라이드 하는데 제목 글꼴은 도둠에 파랑색의 40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목 텍스트 박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셔갖고요. 첫째는 도둠에 다음에 40포인트라고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을 갖다가 글자 색깔이 지금 검정색이 아니라 여기 표준색에 보시면 파랑이라고 있습니다. 파랑 나오시죠? 파랑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도둠에 40포인트 파랑이라고 제목 서체에 대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하랬냐면 하단에 로고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라고 하단에 이렇게 로고를 넣고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삽입에 가셔가지고 그림을 선택하시면 지금 이렇게 예제 파일들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게시판에 이 예제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건 로고 3번이시죠. 그래서 삽입하셔갖고 로고가 들어왔는데 배경에 보라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라색이 없으시죠.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서식이란 메뉴가 보이시고요. 그림이 선택 안 돼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시면 서식이 나오시죠. 거기서 색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투명한 색 설정해서 배경을 클릭해 주시면 투명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절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다가 비슷하게 문제지에서 보시면 비슷한 비율로 적당하게 크기만 조금 줄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밑에 자리에다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로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 주는데 슬라이드 번호는 저희가 제목만 레이아웃 했을 때 밑에 텍스트 박스 슬라이드 번호가 넣는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머리글, 바닥글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서 이 텍스트 박스에는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 더 해주실 게 있는데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왜 하냐면 지금 문제지 들어가기 전에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문제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슬라이드 1번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모든 적용해 주시면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저 텍스트 박스의 크기 설정이 이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지 않고 12포인트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로 보이게 하시려면 선택을 하시고 홈에 가셔가지고 폰트를 한 16 정도의 색깔은 검정으로 이렇게 주시면 이 정도로 보이십니다. 꼭 문제지에서 지시사항은 아니니까 꼭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똑같이 만드시려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문제지 전체 구성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야 할 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나가서 슬라이드 1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클릭하시면 지금 배경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화면이신 거죠.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한 순간 슬라이드 마스터
를 만들던 화면이 사라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슬라이드 1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슬라이드 1번을 만드시는데 슬라이드 1번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6개의 저희 슬라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 여기 선택하시고요. 엔터 클릭하시면 2번이 생기셨죠. 슬라이드가 삽입되셨는데 이렇게 하얀 게 삽입되면 안 되고 이번에는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들어 놨던 제목만 레이아웃 이미지가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2번 페이지 슬라이드에 대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들어 놓았던 제목만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셨죠. 2번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이렇게 해서 6페이지까지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슬라이드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1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에 문제지에 와서 보시면 슬라이드 1번에는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는데 전편집이 된 도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배경을 투명하게 뺀 로고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워드 아트를 넣어준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형부터 집어넣고 도형에다 그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전편집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과처럼 깎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도형을 그린 상태에서 도형을 전편집으로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도형을 사용하면 될까요? 보통 그냥 딱 요 모서리가 각이 졌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모서리 개수 갖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서리가 다 이렇게 일정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서리를 일정하게 제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굴러가게 하기에는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모서리가 굴러가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점을 추가해서 이렇게 파먹게끔 전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굴러가는 부분은 저희가 4개를 똑같이 만들기 힘드시니까 무조건 삽입해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가운데에서 약간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정사각형이신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편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그림부터 집어넣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해야지 얼마만큼 파먹을지 저희가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이 선택됐을 때만 나오죠. 선택했을 때만 서식 메뉴가 나오시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 가셔서 그림을 선택하셔가지고 제 블로그에 있는 이 예제 파일에서 다운받으신 중에서 피아노 그림을 선택하셔가지고 피아노 그림을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이렇게 사과 파먹듯이 파먹어 보겠습니다. 전편집을 하시는데 전편집 메뉴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보시면 여기 상단 메뉴에 여기 전편집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전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집을 클릭하시면 현재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전편점이 8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모서리는 요 굴러가는 거 그대로 저희가 살려야 되니까 놔두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파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거 원 반원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 원은 모두 포인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원이 만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개의 포인트, 여기 2개의 포인트는 있으니까 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전편집을 하실 때 여기다 가운데다가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속 들어가게 할 점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에 오셔가지고 가운데다가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오셔서 플러스해서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을 갖다가 옮기는데 어디까지 옮기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옮기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이 검은 건반이 끝나는 곳까지 옮겨 놓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점을 옮기는데 어디까지 옮기시나요? 요 정도까지 옮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옮겨 들어오니까 지금은 모래시계 모양이 됐는데 여기 굴러가게끔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점의 조절점, 베이지어 곡선을 만들 수 있는 베이지어 곡선을 만들 수 있는 조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클릭하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날개는 이 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해당하는 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위쪽은 저희가 건들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을 날개의 끝점 이 하얀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지금은 곡선이 위로 가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반원이 되게끔 조절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점도 여기 클릭해 주시면 조절점이 나오시죠. 이렇게 저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점을 조절하시면 연습이 되십니다. 그래서 반원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조절점을 이용해 가지고 반원이 되게끔 조금 이렇게 잡아 당기면 더 이쁜 반원이 되시죠. 이쪽도 이쪽 곡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이렇게 반원을 주시면 지금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딱 파먹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는 문제지에서 뭐라고 하라고 했나요? 전편집을 하고 그림 채웠고 도형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지금 문제지와 비슷하게 됐는데 회전만 좀 시키시면 되겠죠.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회전만 시키면 지금 전편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으신데 복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 이렇게 한 개가 복사가 되시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좌우 대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도형을 갖다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서식에 여기 클릭하셔서 좌우 대칭으로 해주시고 크기가 작아지셨잖아요. 근데 크기를 줄이실 때 그냥 이렇게 막 줄이시면 비율이 다르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Shift 키를 누르시면 가로 세로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비율로 줄이셔서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가운데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옆으로 간 것 같아서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저희가 도형 변형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밑에 뭐가 들어가셨나요? 워드 아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워드 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워드 아트는 넣으시는 방법이 삽입에 가시면 워드 아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막 여러 가지 설정되어 있는 모양들이 있으신데 저희 문제지 있는 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텍스트 박스에서 가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요. 일단 타자부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타자를 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지에 보시면 텍스트는 도둠의 굵게 크기에 대한 설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드 아트는 도형처럼 크기 조절이 되는 도형처럼 크기 조절이 되시기 때문에 폰트 크기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둠의 굵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변환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위로 올라가는 위로 기울기 변환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먼저 폰트부터 지정하겠습니다. 폰트는 도둠체를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진하게 굵게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나오는 서식에 가시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에서 밑에를 클릭하시면 변환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로 기울기라고 하는 변환을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여기가 지금 위로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주시면 지금 위로 기울기가 되셨는데 좀 모양이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워드 아트 테두리에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는 박스가 나오십니다. 그럼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저것과 크기가 마찬가지 비슷하게 되게끔 이렇게 늘려주시고 변환되는 비율이 조금 더 기울기가 더 심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시면 어디 있으신가요? 선택을 하시면 여기 비율을 하는 보라색 조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점을 좀 이용하시면 더 급격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일단 좀 늘려가지고 더 서 있게끔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절점이랑 그다음 텍스트 사이즈를 워드 아트의 사이즈를 조절하셔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또 어떤 효과를 주려냐면 텍스트 반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접 반사 터치를 주려고 했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에 가시면 워드아트 스타일에 반사가 있습니다. 근접 반사 터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근접 반사 터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워드 아트까지는 들어가셨고요. 마지막 남은 건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투명한 배경에 이미지 로고를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에 로고 3을 선택해서 넣어 주시고요. 배경을 투명하게 하시는 건 그림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서식에 가셔서 색에 가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배경 클릭해서 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치 옮겨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비율에 맞게끔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커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지금 1번 슬라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